네, 주말 사이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중 무역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좀 뉴욕 증시는 긴장감의 혼조세를 나타냈잖아요. 자, 오늘에 좀 기대감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전 코르가 2.46% 상승이고요. 나머지는 뭐 강보합권으로 오늘 출발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자, 이분과 함께 할까요?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김옥용 부장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자, 지난 주말에 이제 미중 고위급 회담, 자, 어떻게 좀 보셨는가 궁금한데요.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. 아주 중요한 합의를 이뤄냈다. 이제 12일에 공동성명 이제 나올 텐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? 그러니까 뭐 중국과 협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미국의 첫 번째 협상이 나왔죠. 바로 영국과 협상이 나왔습니다. 여기서 좀 중요한 힌트가 나오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상호가세 10%는 유지하는 것으로 나오고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철폐, 자동차 관세는 이제 10만 대까지는 10%,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% 적용이 됐습니다. 그리고 그 대신 영국은 에탄올, 소고기, 기계류, 농산물 시장을 개방을 해야 되는 조건을 갖게 되었습니다.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일단은 10%는 유지한다. 기본적으로. 그리고 품목별 관세, 요게 상당히 좀 논란이 많았는데 상황에 따라서 협상이 가능하다. 확인됐고요. 자동차는 10%는 유지이 될 것 같다.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대신 그 대가로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. 이런 것들이 모든 국가 협상에서 어떤 기준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중국도 마찬가지겠죠. 주말 사이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생중계가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점심 먹으러 나간 것 같고 이게 결렬이 됐다면 해프닝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시장이 봤는데요. 협상은 잘 마무리된 것 같지만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. 일단 근데 중요한 거는 공안부장이 참가를 했거든요. 참석을 해가지고 요거는 그 중국이 얘기했던 펜타닐 관세를 좀 먼저 해결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. 시장에서는 이제 50% 정도까지 낮출 것이다 얘기가 나왔을 때 트럼프가 아니다 80% 정도 거다 이게 높이면서 협상이 좀 제대로 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사실 50%나 80%나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무역이 진행되지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펜타닐 관세를 먼저 해결을 하고 요 관세를 뺀 다음에 10% 기본으로 깔고 한 20% 정도의 상호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까. 그렇게 되면 좀 무난하게 볼 것인데 이것이 좀 빠른 시간 나오기보다는 일단 펜타닐 먼저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첫 스타트를 끌었는데 거기서 좀 기준점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셨네요. 일단 기준 관세는 이제 기본으로 이제 10%는 되고 품목별로 좀 달라지는 부분을 우리가 좀 예의 주시해야 되겠네요. 10%에다가 상호 관세 그리고 품목별 관세는 협상이 가능. 한 걸 보여집니다. 네. 아직 뭐 나온 것은 없지만 일단 좀 기대감은 있는 편인데 뭐 그래도 뭐 지금의 분위기가 오늘 밤에 이제 뉴욕 증시 열리는 거 보고 좀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지금 품목별로 종목별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. 자, 미국과 중국의 계속 새우등이 터지는 게 엔비디아입니다. 엔비디아는 지금 중국의 이제 수출에 지금 압력을 나타내고 있잖아요. 그래서 계속 좋은 해결 방안을 좀 내고 있습니다. 수출 막힌 엔비디아가 H20 저사양 칩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힌트 좀 얻어볼 수 있다면요. H20도 사실 뭐 기존 지금 블랙엘보다도 한참 저사양인데 이거보다도 저사양 나온다니까. 그래도 중국을 좀 힘들죠. 근데 지금 일단 M7 중에 실적은 이제 엔비디아만 남은 상황이고요. 다행히 나머지 빅테크들,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이 잘 나왔고 캐펙스도 유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H20 수재 규제 관련해서 과연 진짜 젠슨항 얘기대로 7조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지 실적 발표도 지켜봐야 되는데요. 엔비디아는 결코 이제 중국 수출을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스펙을 낮춰서라도 수출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화해된 견제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. 화해가 많이 따라오고 있고 엔비디아 전략 자체가 이게 첨단 기술, 그러니까 가장 좀 높은 기술의 칩을 내놓으면서 이 쿠다 생태계를 먼저 접하게 되고 그 이제 생태계 안에 이제 낙인이 되면서 좀 그 교체하기 어려운 전략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이제 그 H20 수출 규제 이후에 또 새로운 이제 저사양 칩을 만들면서까지 중국을 놓지 않으려는 이유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제 젠슨항도 이 마럴하고를 가서 트럼프와 만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
사실 그렇게 이제 월마트도 그렇고 트럼프 얘기한 이 CEO 같은 경우는 이후에 어떤 관세에 대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. 네. 그래서 이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지금 이 더 사양을 낮춘다는 부분에 있어서 백악관의 반응은 아직 없거든요. 이것이 좀 어느 정도 해결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. 하지만 이 중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H20 수출 규제도 이 협상이 해결되면서 한번 동반 해결이 되는 가능성으로 방향이 전개될 것 같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예, 엔비디아 중국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이제 저사양으로 이제 중국 시장을 놓지 않으려는 엔비디아 대응이 계속 돋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핵심 포인트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. 테슬라의 주가 살펴보겠습니다. 주말 사이에 좀 급등이 보였습니다. 다행이고요. 상승장이 시작됐을까 궁금하시죠? 200일 이평선이 돌파됐습니다. $300 눈앞에 두고 있고요. 로보택시 기대감 그리고 본업으로 돌아온 이 머스크, 테슬라 어느 정도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? 네, 테슬라는 지난주에 좀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는데요. 말씀하신 대로 별다른 호재가 없었음에도 200일 이평선을 상방 돌파했습니다. 이 최근에 관세 충격의 회복의 기준 자체를 우리가 200일선을 많이 보고 있는데 테슬라가 어느덧 200일선을 돌파했다는 의미가 있는 상황인데 전주 성학개미 순매수 상위를 보게 되면 매우 흥미로운데 이 테슬라의 순매수가 무려 11위로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항상 1, 2위를 달리던 상황이었는데 11위로 떨어진 상황이 좀 독특한데 근데 순매수 말고 이 매수와 매도 결제를 보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. 이게 압도적 1위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순매수와 순매도가 합쳤을 때는 즉 이 지난 주간에 엄청난 이 손바뀜이 일어났다. 네네. 그러면 최근에 테슬라를 털고 간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왜 올랐을까로 봤을 때 실적 시즌인 가운데 실적은 사실 뭐 약간 망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안 좋았거든요. 그리고 가이던스도 포기한 상황인데 오로지 일론 머스크의 완화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예상컨대 사실 이제 지난주 호재는 어느덧 다가온 6월 어느덧 다가온 이 로보택시의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. 예상보다는 좋은 그림으로 전개될 것이 네. 아니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긍정적 모멘텀을 현재 테슬라가 보이고 있고 이 손바꿈도 나오기 때문에 의미 있는 변화가 보인다. 하지만 이제 재료를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. 네.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번 주에 이제 CPI 발표 앞두고 있고요. 미중 합의에 대한 이제 결과 공동 성명도 기다리고 있는데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떻습니까? 네, 이번 주 화요일에는 CPI가 있고요. 목요일에는 PPI 발표가 있습니다.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는데 이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bad is good이라고 해서 안 좋게 나와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시장이 좀 환호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잘 나와가지고 좀 문제인 거죠. 그리고 이제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즉 파월이 얘기는 하드 데이터가 잘 나오다 보니까 5월 FOMC도 그렇고 6월 FOMC에 대한 동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. 네. 네. 근데 이제 물가 지표 발표는 사실 일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안정적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지난 전주 좀 쉬어가는 그림이었다면 이번 주는 이제 물가 지표 발표 이후에 좀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멘텀을 작용하지 않을까 약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. 지난주도 시장 흐름 보면 특정 종목들은 오르고 특정 섹터는 좀 빠지고 이렇게 좀 확연하게 구분이 됐거든요. 즉 네. 뭐냐 그동안의 상승은 뭐 9거래 연속 상승 이런 거는 지수 상승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수의 회복으로 보는데 이제부터는 숨고르기 장 속에서 개별적으로 종목과 업종이 갈리고 있다. 그런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종목 산멸도 중요하고 어떤 다음에 어떤 시장의 페이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숨고르기에서 이제 차별적인 이제 섹터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이 좀 좋다는 말씀이신가요? 네, 뭐 일단 말씀드리면 좀 최근에 의약품 관세 앞두고 헬스케어 업종 같은 지난주 내리 좀 빠졌거든요. 그리고 뭐 테슬라의 분위기도 좋은 상황이고 이전에 관세 피주가 주도를 했다면 지금은 다시 좀 트럼프 트레이딩 즉 트럼프 대통령이 리딩하는 종목들이 좀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 취임 전에 움직였던 섹터를 위주로 다시 살펴보시면 어떤 힌트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. 지수 상승하니 개별 종목 장세로의 전환 이번 주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김호경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